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최근 정치계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 1세대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이준석 의원은 청년 정치 2세대를 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개혁을 주도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리더십도 이슈형 리더십이고, 좀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고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있다.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을 하면 대기업이 M&A를 통해서 흡수합병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치도 정치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개혁이 된 정치에서 주역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천하동용인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그 외에 다른 분들하고 당원분들과 창당을 하셔서 새로운 한국 보수를 지향을 하면서 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허은하 대표하고 당내 갈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언론과 방송에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계동 모 식당에서 하면서 시간은 본인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앞으로 30년을 더 정치를 할 수 있고 젊기 때문에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역으로 시간이 본인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젊음이라는 것이 물리학적, 육체적인 젊음인지 정치적, 정신적인 젊음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2월이 지나서 40세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됐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타성에 젖어서 정치적 나이는 70이 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천화동 용인 분들이 자신의 정치 행로에 기득권으로 자리할 수 있어서 거리를 좀 두는 거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득권이 자리 잡게 하지 않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어려웠을 때 자신의 옆에 있어 주었고,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추구하는 사회가 같았기 때문에 같은 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리를 두는 거하고 함께 가는 거는 다른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 강점, 이슈요, 또 뜨거운 감자를 화제로 내놓는 것,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준석 의원이 리더십을 얘기하자면 소피스트형이다, 이렇게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피스트가 개변론자 이런 말도 있고, 선생님 이런 말도 있죠.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서, 이념을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피력하고 알리고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피스트는 자신의 생각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고 잘못됐을 때 쉽게 부러지죠. 왜냐하면 소피스트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팩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저는 통치 리더십으로 소피스트형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치를 논한 사람이지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학과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되죠. 정치는 여러 가지 상수도 있고 변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자신감을 갖기 전에 그것이 혹시 자만하거나 오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신과 같이 설상초보를 걸었던 천하용인과 주변에 함께 하신 분들을 기득권으로 자리 잡을 것을 우려해서 거리를 두고 불편하고 이제는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니 거리를 두게 했다.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해서 서로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1997년에 IMF를 겪었죠. 그리고 나서 닷컴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IT 혁명을 일으켜 주셨고 많은 10조 원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투자를 해주셔서 지금의 유니콘 23개 기업이 자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500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을 찾아와서 상장 폐지되거나 휴지 조각으로 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명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함께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닷컴 1세대가 벤처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창의력으로 발전을 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회사를 접근하고 성장을 시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버블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 참여한 주식 관련된 이해관계자 집단이
성장주라고 해서 과도한 평가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닷컴 회사들, 그 당시에 닷컴 회사들의 대표가 도덕과 윤리 면에서 무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꺼진 겁니다. 그 이후에 2세대, 벤처 2세대가 출연을 했고, 그 2세대는 기업의 윤리와 도덕을 재무장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창의라고 하는 기업의 본연의 목표를 가지고 그 밑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하시고 야당의 거대 야당이 아니죠. 소수 야당의 대표를 하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대선, 지방선거 좋은 성과를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자의반 타의반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백을 갖고 총선, 지난 4월 총선, 작년 총선이죠. 작년 4월 총선 한 3개월 전에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셨는데, 과연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도덕과 윤리와 정치적인 책임, 재무장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국민들한테 잘못한 상황이 있었으면 고해성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젊음이 항상 장점이나 강점이 될 수 없고, 시간은 본인의 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수가 정치와 종교와 극단화된 집단의 공동체가 광장에 나가서 또 네 곳으로 나눠져 가지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 보수의 몰락, 붕괴를 보면서 이준석 의원은 보수를 지향하면서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한국 보수가 보수답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더 고심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념과 진영을 바꾸는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동영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의원은 패기와 열정이 어려운 지금 같은 한국 정치의 그 혼란 속에서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안정과 또 포용을 하면서 가는 그런 정치 이력을 많이 쌓으신 정치가분들, 그분들의 장점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본인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면 리더십 유형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동행하면서 또 배제당해서 권토중래라고 할까요? 아니면 와신당 상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과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응어리나 한이 돼서 한국 정치에 스며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정치 보복의 역사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웠을 때 본인의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을 안고 가지 못하는 리더, 국민이 선택하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